그날 밤 서울의 작은 베이커리 달콤한 속삭임은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인인 민지에게 그곳은 꿈의 잔재일 뿐이었다. 2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가게를 열었다. 은행 대출과 평생 모은 저축, 할머니의 레시피까지. 하지만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었다. 렌트비는 2달째 밀렸고 은행의 최종 통지서가 뒷방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민지는 카운터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그 순간 문벨이 울렸다. 늦은 밤, 문을 잠그기 직전이었다. 들어온 사람은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고급스러운 트위드 코트 차림에 얼굴은 창백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눈은 간절함으로 빛났다. 제발. 아직 안 닫으신 거죠?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피곤한 몸으로 그를 쳐다봤다. 고객이 아니라는 건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함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민지가 말했다. 노인의 이름은 영수였다. 내일이 아내 은희의 80세 생일인데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최근 아내의 폐렴투병으로 정신이 없었고 날짜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하루 종일 서울 시내 베이커리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문을 닫았거나 예약이 꽉 찼다. 그녀는 퍼레이드를 받을 만한 여자예요. 그런데 컵케이크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제가 잊었다고 생각하면 제 심장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그를 보며 자신의 상처를 떠올렸다. 그녀의 베이커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쁨을 나누는 곳, 축하의 일부가 되는 곳, 하지만 배신 때문에 무너졌다. 1년 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지은이 모든 걸 훔쳐갔다. 지은은 민지의 레시피를 빼돌려 자신의 카페를 열었고 영향력 있는 푸드 크리틱으로서 민지의 가게에 악의적인 리뷰를 쏟아부었다. 맛없고 위생 불량시라는 말 한마디로 고객이 사라졌다. 지은의 배신은 민지의 마음을 찢어발겼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어떤 케이크예요? 부인님 좋아하시는 거? 민지가 물었다. 영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클래식한 거요. 3단 레드벨벳 케이크에 크림치즈 프로스팅. 그리고 꼭 완벽한 설탕 장미 하나 올려주세요. 그것은 간단한 케이크가 아니었다. 8시간이 걸리는 기술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품이었다. 민지는 피곤하고 재료도 부족하고 돈도 없었다. 하지만 영수의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리고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영수의 성함이 김영수. 지은의 할아버지? 지은이 과거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한 적 있었다. 만약 맞다면 이건 기회일 수 있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기회. 민지는 속으로 이를 갈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오세요. 준비할게요. 영수는 감격하며 지갑을 꺼냈지만 민지는 손을 저었다. 내일 주세요. 그가 나가자 민지는 문을 잠갔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새워 케이크를 만들다니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만약 영수가 지은의 가족이라면 이 케이크가 지은에게 도달할 터, 그리고 민지는 그 안에 자신의 메시지를 숨길 계획이었다. 재료를 꺼내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지은과의 우정은 대학 시절부터였다. 함께 베이킹을 배우고 꿈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은은 항상 민지의 재능을 질투했다. 민지가 가게를 열자 지은은 뒤에서 칼을 꽂았다. 레시피 도둑질, 거짓 리뷰, 심지어 민지의 남자친구까지 빼앗아갔다. 그 배신으로 민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밤마다 침묵 속에서 울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민지는 싸구려 재료를 치우고 숨겨둔 최고급 재료를 꺼냈다. 벨기에 초콜릿,
바닐라 빈, 유기농 크림치즈. 돈을 잃어도 상관없었다. 이 케이크는 완벽해야 했다. 지은이 맛보고 감탄하게, 그리고 그 안에 숨긴 독을 느끼게. 독은 리터렐한 게 아니었다. 민지는 케이크에 지은의 비밀을 상기시키는 요소를 넣을 생각이었다. 지은이 과거에 저지른 일 대학 때 논문 표절, 그걸 민지가 덮어줬던 사실. 케이크 디자인에 그걸 암시하는 메시지를 새길 계획이었다. 밤이 깊어지며 민지의 손은 바빴다. 믹서 소리가 고요한 가게를 채웠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분노가 그녀를 지탱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리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복수야. 새벽이 밝아올 무렵 케이크가 완성됐다. 3단의 깊은 레드벨벳, 완벽한 프로스팅, 그리고 꼭대기에 설탕장미 얇고 투명한 꽃잎에 미세한 글씨로 새긴 이 기억해라는 단어. 지은이 알아볼 터였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평화가 아니라 긴장된 기대가 그녀를 감쌌다. 정확히 10시에 문벨이 울렸다. 영수가 들어왔다. 피곤하지만 희망찬 얼굴. 상자를 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는 케이크를 안고 나갔다.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차가웠다. 이제 쇼가 시작될 터 몇 블록 떨어진 곳, 은희의 80세 생일 파티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지은은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할아버지의 실수에 화가 났다. 그녀는 서울의 가장 영향력 있는 푸드 크리틱이었다. 냉소적이고 레스토랑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가족 때문에 무거웠다. 할아버지가 사라졌다 돌아오자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케이크를 구했어. 상자를 열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은은 놀랐다. 그 케이크는 예술이었다. 3단 레드벨벳, 완벽한 장미. 그리고 그 장미에 새겨진 기억해.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건 민지의 스타일이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풀어냈다. 실패한 베이커리, 젊은 여자 주인, 밤새워 만든 친절.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였다. 그녀가 배신한 그 민지. 케이크를 자르며 지은은 포크를 들었다. 맛은 게시였다. 가벼운 텍스처, 완벽한 균형. 하지만 그 안에 숨긴 마드민지의 분노가 느껴졌다. 지은은 과거를 떠올렸다. 민지를 배신한 죄책감, 억눌린 후회. 파티가 끝나고 지은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이틴 할아버지와 미국 최고의 레드벨벳 케이크.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지의 이야기를 왜곡했었다. 친절 뒤에 숨긴 야심이. 그러나 그건 실수였다. 민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의 가게는 고요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폰이 폭발했다. 지은의 블로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사람들은 민지의 진심을 느꼈고 지은의 왜곡을 비난했다. 소셜미디어가 불타올랐다. 지은이 또 사람 망치려 해. 과거 지은의 표절 스캔들이 다시 떠올랐다. 민지가 익명으로 유출한 덕분에. 민지는 밤에 컴퓨터 앞에서 미소 지었다. 복수가 시작됐다. 지은의 평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레스토랑들이 그녀를 피했고 후원자들이 떠났다. 지은은 고립됐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할머니의 사랑만이 유일한 버팀목. 하지만 이제 그조차 흔들렸다. 민지는 가게를 지켰다. 고객이 몰려들었고 은행 통지서는 취소됐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복수의 대가였다. 지은과의 우정은 영원히 잃었고 민지의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지은이 찾아왔다. 왜 나한테 이래?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가 먼저였어. 배신의 대가야. 지은은 울며 떠났다. 그 후
민지의 베이커리는 번창했다. 새 직원, 확장. 하지만 밤마다 민지는 케이크를 만들며 생각했다. 이 성공은 사랑에서 온 게 아니었다. 분노에서 왔다. 1년 후, 은희의 81세 생일, 민지는 초대받았다. 케이크를 들고 파티에 갔다. 영수 부부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은은 없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났고 크리틱 생활을 포기했다. 민지는 케이크를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공허가 스며들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맛은 영원히 쓰디썼다.